좋아요, 구독!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우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좀 눈에 띄고 있고요. 반면에 글로벌 텍스프리는 오늘 좀 이슈가 나오면서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는데 우선 종목들 종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종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텍스프리는 5%대 하락세가 나타났고요. 반면에 코스테크놀로지는 7%대, 한글과학 컴퓨터는 11%가 넘는 시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하나엔진 살펴볼 텐데 1분기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성장세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공시를 통해서 2024년 1분기 매출액이 2,934억 원, 영업이익은 194억 원으로 낸 것으로 이 잠정 집계가 됐다라고 공시가 나왔는데요. 실적 개선세가 좀 나타나면서 주가도 영향을 받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탄력이 다소 둔화가 되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0.96%대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과학 컴퓨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역시나 큰 상황입니다. 한컴 오피스의 매출이 1분기에 332억 원으로 AI 및 클라우드 매출 증가에 힘입어서 성장세가 좀 덩달아 전망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전통적으로 1분기에 부진한 라이프케어의 적자폭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에서는 오름세가 확대가 되면서 11% 넘는 상승 마감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를 한번 짚어볼 텐데 이 글로벌 텍스프리는 당사 종속회사인 글로벌 텍스프리 프랑스가 4월 19일 프랑스 세관 본부로부터 현지 텍스 리펀드 사업자 자격의 정지 의사 통지문을 수령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됐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장에서 좀 하락세가 나타나는 흐름이었습니다. 5%대 하락세가 나타났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양 그린파워 살펴볼 텐데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종목이죠. 전일 샘 올트먼이 태양광 스타트업에 투자에 나서겠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었고요. 또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중국의 태양광 관세 부과에 대한 이야기가 좀 지속적으로 들리게 되면서 영향을 받았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16% 넘는 시세가 나타났고요. 자, 마지막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가 나와 있는데요. 4년 연속 최대 매출이 전망이 되면서 최근 들어 이 같은 기대감의 주가 계속해서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났고요. 오늘장에서도 7% 넘는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이어서는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자세하게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좀 어떤 종목부터 짚어봐야 될까요? 네, 한글과학 컴퓨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전망을 좀 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한글과학 컴퓨터를 이제 특징주로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이제 모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이제 AI 반도체 분야에 우리가 쭉 관심이 있었고 많이 올랐던 AI 하드웨어 섹터가 오늘 같은 장에도 하락, 음봉을 마감했는데 어제 이제 상승했던 SP소프트라든가 한글과학 컴퓨터는 AI 소프트웨어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실적이 기대되는 섹터로 우리 관심이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최근에 급락을 보여주면서 AI 하드웨어가 이제 한계에 달해야 되는보다 자, 과도하게 매출이 잡히고 있구나 하고 미국 시장에서는 신호를 한번 확 주니까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그 참여자들도 이제 겁을 먹었기 때문에 다른 쪽에 좀 더 안정된 섹터가 없는가 관심을 기울이는 와중에 마침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한국에 방문하면서 SP소프트가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한글과학 컴퓨터도 마침 지난주부터 관심을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한글과학 컴퓨터의 실적도 좋으면서 본업에도 충실하면서 이제 AI 쪽으로 한글과학 컴퓨터가 AI 소프트 쪽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세한 뉴스들 잠깐 보면 우리가 비상장 회사 중에 소프트웨어 회사도 인수했고 또 관련 또 투자도 하고 있으면서 AI 소프트 쪽으로 한글과학 컴퓨터가
1999년 한글과 컴퓨터 이렇게 만든 이후로 어떤 패러다임,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기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있다고 부각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잠깐 이렇게 실적이나 수급을 잠깐 보게 되면 23년도에는 자, 순이익은 적자가 났는데 영업이익은 한 그래도 몇십 프로 올랐습니다. 근데 24년도 추정치가 순이익과 영업이 급증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회사의 근데 고정비 섹터가 좀 줄고 원가 마진이 올라가면서 향후에 좀 성장성이 보이는 게 지금 뭔가 잡히고 있는 실적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그러한 이유선지 4월 거래일 기준부터 기관들이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오늘만 해도 22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자, 이런 주들은 왜 우리가 이제 의미가 있냐면 항상 우리가 종목을 보지 않고 아침장부터 제가 움직이는 걸 두 가지 봤는데 AI 소프트 쪽에 SP 소프트는 빠지고 그동안에 주목을 받지 않았던 한글과 컴퓨터는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 이런 이유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반도체를 보는 관점이 단순히 하드웨어 쪽만 보시지 마시고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이렇게 진화할 수 있구나, 이걸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나와서 잘 말씀 안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증권에서 보는 이렇게 자료들 보면 생성형 AI라고 그래서 그쪽 부분이 향후에 더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많이 부각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죠. 또 관련해서가 이제 한국에 한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 또 그 협력회사가 SP 소프트가 있잖아요. 근데 이 한과 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와는 관계는 없는데 쉽게 얘기하면 경쟁사죠. 옛날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패키지가 있을 때 새롭게 한국형으로 나온 게 이제 한글과 컴퓨터의 프로그램들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한쪽에 생성형 AI를 주도하는 외국계 마소가 있다 그러면 오른쪽에는 한글과 컴퓨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쟁 구도는 국내에서 경쟁하는 업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한글과 컴퓨터는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차트도 보면 굉장히 아름답게 이동평균선을 자 5일선 뚫었죠. 20일선 뚫었고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차트가 다 뚫었잖아요. 이동평균선을.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이동평균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게 골든 크로스가 났고, 주봉상으로도 잠깐 보실게요. 주봉상으로도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위치에 있죠. 뭔가 하락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종목들은 좀 오늘 많이 올라서 12% 올랐지만 종가 매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나 다를까 이게 그 시간의 단일가를 보면 시간의 단일가도 3%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오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회사가 나아갈 현재의 흐름상 하드웨어 반도체가 조금 깔아앉고 있고 소프트웨어 AI 반도체가 올라오는 시점에서 이 회사가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올라온 이 섹터의 한글과 컴퓨터를 어떤 그 일봉상에서의 지금 이격도도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뭐 3% 갭상승해서 조금씩 5일선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트레이딩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경험이 좀 있으시거나 어떤 단기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매수해도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 해서 가져왔으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차트의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하죠. 일봉, 주봉 모두 이평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만약에 이 종목 전략 한번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5일선 부근까지 밀려나는지 여부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 전략 세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저희가 이어서는 어떤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네, 금양 그린파워 한번 금양 하겠습니다. 그린파워. 금양 그린파워는 지금 어떻게 저희가 전략을 좀 짜봐야 될지 궁금한데요. 금양 그린파워도 지금 차트의 모습이 조금 전에 한글과 컴퓨터와 섹터는 틀린데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섹터는 틀리고 하나는 AI 반도체 AI 소프트웨어고 하나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인데 그림은 거의 N자형으로 이렇게 비슷합니다. 이것도 N자형 이렇게 한글과 컴퓨터도 이렇게 보시면 이건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고요. 어쨌든 그 양봉이 치고 올라오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잖아요. 이렇게 터졌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이제 에너지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게 만약 육고리를 많이 달았거나 여기서 매물이 많이 터졌으면 이 종목이 내일 이제 음봉을 주거나 어떤 그 매물이 나올 텐데 지금 보니까 거래량은 많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점에서부터 많이 빠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금양그린파워 왜 그랬나 봤더니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는데 미국에서 중국의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재를 가한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금양그린파워가 한국 제지와 협력을 해갖고 이런 신재생 부분에 좀 더 자기 비즈니스 영역을 익스펜션 확대하겠다 이런 전략이 부각되면서 받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반도체 쪽이 좀 죽다 보니까 어디 섹터가 없을까 하고 찾다 보니까 나온 게 이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급을 봤더니 수급은 오늘 외국인이 많이 팔았어요. 오늘 10만 주를 매도했는데 수급이 딱히 많이 들어오지도 않은데 이 섹터가 주목을 받은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없는 주식입니다. 평소에 거래량이 한 20만 주 내외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오늘 880만 주가 터트려 나왔으니까 오늘 대량 손바뀜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이 매도한 10만 주는 880만 주에 비해서는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더 갈 수 있는 영역이 있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아마 주목을 받는 영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보내고 오늘 이제 여기 스튜디오 오기 전에 잠깐 이렇게 눌러봤더니 역시나 아까 조금 전에 뭐 했죠? 한글과 컴퓨터가 시간에서 3점 몇 프로 올랐잖아요. 똑같이 차트가 비슷한데 금양 그래프하고도 똑같이 시간에서 3.3%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 차트가 우리가 꼭 무시할 건 아니라는 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섹터가 틀린데도 상승한 부분이 비슷하고 차트가 비슷하니까 시간에 오른 부분도 똑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싼 걸 산다고 해서 내려가는 주식을 사시면 안 되고 시장의 이목을 받고 에너지가 올라오는 주식 이런 주식을 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거래량이 보시죠. 평소의 거래량을 완전히 돌파해서 평소에 20만 주 거래량에서 880만 주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이력을 볼게요. 지난번에도 보면 이렇게 이 정도의 거래량이 터지니까 그 다음날 거래량이 더 나오면서 물론 장중에 이제 종가에 대비해서 내려가긴 했지만 장중에 고점을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내일도 아마 이 모습, 지난번에 이때의 모습을 내일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아마 이게 또 마찬가지로 한글과 컴퓨터 더불어 내일장에서 시초가에 갭들 때 사시면 안 되고 이제 내려갔을 때 한 번에 못 뺄 거거든요. 오늘 매수한 사람들이 매수할 사람이 없는데 그냥 갖다 곤두박질 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단기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다. 다만 이제 현재 흐름상 완전히 추세에 접어든 섹터 이건 아니니까 내일 정도만 보고 좀 잊혀야 될 그러한 영역의 종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세가 얼마나 이어질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일장에서 시초가에 공략을 할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고 하니까요. 분석을 잘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이어서는 저희가 어떤 종목 한번 짚어볼까요? 이 종목은 잘 아실 텐데요. 코치 테크놀로지. 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가 이제 방산주 그러면 제가 이제 1타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그 퍼스텍이라든가 빅텍, 스페코 같은 소형 스몰캡 섹터가 있고 실제 대규모 실적을 내는 현대로템과 코치테크놀로지 이런 쪽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오늘 주목하는 섹터가 이제 현대로템과 코치테크놀로지입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에서 미국 하원에서 84조 원 정도에 해당되는 그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금이 이제 승인이 났어요. 그러면 그 금액들이 갈 거 아닙니까? 가게 되면 전 세계에서 이제 방산에 대한 용역이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영역도 하나가 있고 아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격화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가 이제 그 동부 격전지에 2만 5천 명을 신규로 투입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장병들을. 그러니까 격전이 더 심해지겠죠. 근데 몰리고 있던 이제 우크라이나는 여기서 이제 미국의 원조를 받아서 이제 여기서 반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격전이 심해지게 되면 관심을 받는 영역들이 이제 폴란드, 루마니아 같은 과거의 동유럽 국가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한국의 방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기울일 거고 실제로 코치테크놀로지라든가 현대로템은 작년 금년에 실적을 많이 내고 있어요. 전 세계적인 이 정세 불안으로 해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조금 완화한 분위기다 이런 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실은 실적 방산주로서 영향을 많이 미치겠다. 이런 의미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수급은 어떤가 잠깐 봤더니 수급이 나쁘지 않습니다. 수급이 이제 들었다 나갔다 하긴 하는데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오늘도 5만 7천 주 매수했고요. 기관들은 한번 매도했지만 기관들은 크게 수급의 변동 상황이 없고 외국인 주도의 코치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실적을 한번 보니까 작년이죠. 88억 영업이익을 냈는데 금년도에는 더 많은 흑자를 낼 것 같고 매출도 한 20% 성장세가 되는 추정치가 나와 있으니까 코치 테크놀로지도 아마 금년 내내 반도체와 더불어 우리가 소외시키지 말아야 될 관심 영역에 넣어야 될 종목 두 종목이 현대로템, 코치 테크놀로지다. 아마 이 정도는 대부분이 아시고 계실 건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뉴스를 보고 아마 잘 거래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올해 내내 실적까지도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니만큼 관심 종목에 담아두고 주가 흐름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이어서는 저희 어떤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은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 이거 아,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제 이 글로벌 텍스프리가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1타 강의에서 뭐 했죠? 그때 K뷰티 할 때 갖고 왔던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보시면 이때 제가 1타 강의 하면서 이때 화요일 날 그 1타 강의 쫙 하면서 추천을 드렸는데 그때 모든 종목이 다 급등했다고 제가 좀 자랑도 했던 이런 종목 중에 하나가 글로벌 텍스프리인데 이때 이후에 이 종목이 쭉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한 뭐 몇십 프로인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경향까지 계속 하락 없이 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추천을 잘했다 싶었는데 갑자기 뉴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가 나와서 이게 프랑스 사업에서 이제 실적이 금년도 2, 4분기죠. 그러니까 지금 4월 달부터죠. 실적이 안 잡히게 됐다. 그러니까 당연히 매출이 확 빠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영향이 바로 적용이 돼서 지금 보신 것처럼 어제 장대 음봉이 나오며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오늘 추가 하락하면서 이제 도치가 떴다는 얘기는 이제 일정 부분 하락은 멈추었지만 글로벌 텍스프리가 이제 제가 추천했던 시기 이게 수익을 많이 내줬지만 오늘 어제 많이 하락했다. 이런 걸 이제 잘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기억해야 될 레슨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언제나 악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익이 나면 반드시 올라가면서 분할 매도하면서 익절을 하셔야 되고 특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영역은 여기입니다. 여기. 자, 어제 오늘이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에 그 음봉이 5일선을 깼잖아요. 그럼 이게 보통은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뉴스가 나온 다음에 대응하면 늦고 차트를 보면서 뉴스가 나올지를 예측해야 되는데 이게 음봉이 사실은 먼저 뭔가 뉴스를 안 세력들이 턴 겁니다. 왜냐하면 5일선을 깼는데 그냥 가볍게 깬 게 아니라 하락에 나올 때는 음봉 있죠. 여기 나왔던 음봉과 동일한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요 나무 음봉들이. 그러니까 이게 5일선을 깨면 그냥 여러분 손실이거나 이익이면 익절을 빨리 실현시키시고 일부 남기시든 말고 전량 매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음봉을 맞지 않잖아요. 혹시나 늦으셨다고 치더라도 이때 시초가부터 그냥 1, 2% 빠질 때 그냥 시초가에 집어 던지셔야 당장은 뭐 잠깐 더 싸게 매도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한 이틀만 지나면 큰 이게 거래를 잘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락한 종목에도 반드시 기원을 얻어야 되지 많은 TV와 방송가에서 전문가들이 막 매수 추천만 한다고 해서 사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손실을 얼마큼 축소시켜야 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레슨이 될 만한 좋은 이그젬플로 제가 갖고 왔으니까 글로벌 텍스트리 한번 복귀해 보시면서 우리가 이 시점에는 음봉이 떴을 때는 5일선 깰 때 매도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항상 기술적인 거를 무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사람 이건 있어요. 단기 거래를 해서 오늘 매수하고 오늘 매도한 사람은 기술적인 지표가 의미가 없어요. 현재가만 봐도 이렇게 그날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과거에 한 6개월 정도 그 주식만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저도 당일 사고 당일 팔았는데 제가 한 달 동안에 뭐 기록은 남아있지 않은데 한 달 월급을 한 달에 100%씩 벌었어요. 100%씩. 근데 그때는 딱 단기 거래. 그 다음날 넘어지지 않고 오전에 사고 바로 단타 치면서 매도하는 이런 건 되지만 여러분들이 하루 이상 넘기는 분들은 반드시 이런 차트를 있잖아요. 이 차트를 보시고 5일선을 깨면 다음에 오르더라도 무조건 던지는 게 정석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엔비디아 급락할 때 우리가 엔비디아가 그 다음날 10% 급락할지 알았습니까? 근데 그 전조가 항상 이 그림자에 있다는 걸 반드시 명심하시면서 글로벌 텍스트를 다시 한번 복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 K뷰티 강의 이후에 주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었던 종목인데요. 자, 이런 종목들 공략하실 때 수익이 난다 싶으면 부지런히 수익 실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5일선을 이탈했을 때는 또 매도도 고려를 하시면서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도 살펴볼 텐데 마지막 종목은 하나엔진이 좀 남아있는데요. 뭐 잠정치이긴 하지만 1분기 영업이익이 굉장히 크게 뛰었다라고 해요. 자, 하나엔진은 우리 강사님께서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실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거 저도 아주 그 인상적인데요. 자, 1분기 영업이익이 떴다고 그러는데 금년도 추정치가 엄청나네요.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87억인데 금년도에 477억이 예상된대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그래서 이게 대단한 건데 하고 쫙 봤더니 오늘 이제 수급이 어떻습니까? 이 수급이 기관들이 뭐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죠. 11,000원짜리 주식을 거의 하루에 뭐 평균
40만 주, 50만 주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매수하셔도 크게 손해가 안 날 위치예요. 그래서 차트상으로 봐도 굉장히 위에서 딱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있잖아요. 거래량도 이렇게 딱 받치면서. 그래서 봤더니 뉴스가 나온 거죠. 오늘 조선 섹터가 다 오르잖아요. 그 캐나다에서 잠수함 뭐 하는 CEO가 또 일행이 와서 하나오션이란가 HD 현대중공업 만났잖아요. 방문했다. 이러면서 사실은 HD 현대중공업이나 오션은 대형주니까 많이 못 오르는데 이런 소형주들은 그 피를 받으면 쭉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봤더니 오늘 시간의 단일가에서 거의 상한가까지 올랐습니다. 12,750원, 9.8%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사실 이 차트가 높지만 실적 대비 매수력이 고평가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매수를 하셨어야 되고 아마 이런 걸 예수 못 하셨으면 관련된 기자재 업체들이 있어요. 하나엔진제 엔진 기자재잖아요. 조선 엔진 기자재. 그래서 관련된 게 뭐가 있습니까? 잘 튀는 게 일승, 태웅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주력 종목인 하나오션, 그죠? 같은 계열사죠. 하나오션, 하나엔진, 일승, 태웅 이런 걸 잘 보시면 아마 탄력이 좋은 종목들이 이런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아마 이런 섹터가 움직이지 않을까. 잘 아침부터 보시면 오늘 올랐던 그 조선업이 아니라 조선 기자재 쪽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